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전날에 급락을 좀 다소 진정을 시키는 양상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장중에 초록불을 켰던 미증시가 좀 하락으로 돌아선 부분도 있지만 다우지수가 또 반등을 했는데요. 시장을 보면은 계속된 이제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이 어제 밤사이도 나왔고 이제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경기 침체인 것이냐 아니면 아닌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시그널이 또 밤사이에 있어서 이 구인 건수가 조금 더 줄어들자, 물론 과거의 데이터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또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조금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5,520선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3% 내린 17,080포인트 선, 그리고 다우 지수는 0.09% 상승하면서 49,97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8월달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가 되곤 하는데요. 미국 내 12개 지역의 연은 담당 지역 중에서 9개 지역이 경제 활동에 변동이 없거나 하락을 했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7월에 나왔던 직전 보고서 때 5개 지역보다 4개의 지역이 더 늘어난 것이고요. 지금 12개 중에 나머지 3개 지역에서는 성장세가 소폭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노동부가 구인 이직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노동 수요의 척도이겠죠. 7월 채용 공고는 767만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23만 7천 건이 줄었다고 합니다.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하고요. 전문가 예상치 810만 건도 훨씬 더 웃도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더 큰 폭으로, 그러니까 50bp로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을 키웠고요. 간밤에 엔화 강세, 달러 약세를 끌어내린 주 요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제유가가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처음으로 70달러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하루 18만 배럴의 증산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증산 연기설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WTI가 반등이 나오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낙폭을 키우면서 3거래일 연속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호재였겠지만 확실히 이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짓누르는 모습, WTI가 간밤 4.3%의 급락을 맞이했습니다. 네, 전체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그 유가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유가 관련한 종목들, 에너지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M7 종목들은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등을 했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한 대변인, 엔비디아 대변인이 소원장에 대해서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장 마감 직전에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장중에는 1.6% 하락했고요. 이렇게 이제 반독점 관련한 키워드가 엔비디아를 좀 약간 옥죄자 2등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AMD에 있어서의 주가의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2.87%, 3% 가까이 올랐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도 3%대 하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발 보도에 의하면 인텔 관련한 내용에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초록불 가운데서 안 좋은 악재가 전해지고 있는 개별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엔비디아와 인텔의 주가는 하락했고요.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종목들은 올랐는데 또 실적 발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의 주가의 동향을 살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권 마감, 애플은 0.86%, 애플 신제품 공개가 예정돼 있죠. 9월 9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제품에는 바로 그 AI,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달이 돼서야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진정한 온디바이스에 관련한 내용들은 10월에 우리가 예정돼 있어서 9월 사이에는 좀 공백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가운데 주가는 0.8%대 하락, 구글도 0.5% 하락, 반면 메타의 주가는 소폭 강보합권 마감이 됐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탄력이 좋습니다. 테슬라 4%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
났고 어제도 시장 초반에 하락했을 때도 테슬라가 주가가 올랐는데 결국에는 전체 시장 분위기와 함께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어젯밤 밤 사이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탄력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은 1%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필수 소비재 쪽을 보자면 지난주 달러 제너럴에 이어서 달러 트리도 밤사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실적보다는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주가는 20%대 급락을 했습니다. 달러 제너럴도 그랬지만 달러 트리 역시 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소비 관련한 기업이죠. 그런데 이 중저가 시장에 있어서 향후에 대해서 지갑을 덜 열 것이다. 기존에 만약에 한 3개 정도를 샀다면 이제 우리 구매자들이 1개 내지는 2개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소비 여력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트코와 월마트 그리고 P&G 등의 종목들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유가가 배럴당 WTI 기준으로 $70를 하회한 가운데 엑스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의 종목들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방어주 성격으로 올랐었던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AT&T만이 상승을 했습니다. 버라이즌 등의 종목들은 다시금 하락 전환했고요. 헬스케어 섹터도 혼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쉬어갔는데요. 주가의 움직임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1% 미만의 하락이 보였고요. 반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강합니다. 0.36% 강한 상승 보이면서 지금 $470를 넘어서면서 $500 가까이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기대감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확인해 봤는데 이슈가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전일 엔비디아가 시장 안에서 정말 그 중심에 서 있었죠. 전일 시가총액 400조 가까이 날아갔던 엔비디아 간밤에도 또 한 번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개장 직후에 상승으로 다시금 전환이 되나 싶었지만 장 막판까지 그 탄력도가 유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 하락으로 등을 돌린 채 엔비디아 또 한 번 하락세 보여줬고요. 1.6%의 하락이 나오면서 $106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앞서서 설명 들으셨다시피 반독점 관련해서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픽아웃 논란도 이어지고 있죠.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 향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사 G스케일러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는데 강력한 실적이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 30%의 매출 증가 그리고 27%의 청구액 증가를 보여줬고요. $10억 초과하는 기록적인 주문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의 가이던스가 대폭 낮아지면서 월가의 전망치를 벗어난 건데요. 오펜하이머가 목표가 $260에서 $230로 하향 조정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등급을 낮췄고 목표가는 $265에서 $195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G스케일러 주가가 18%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157에서 막을 내렸고요. 저기 보이는 곳이 종가입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텔 보겠습니다. 인텔이 추진하고 있는 파운드리 1.8나노 공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로이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기사가 나와준 거고요. 브로드컴의 반도체 퀄 테스트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1.8나노 공정이 아직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일단 인텔 측에서는 아니다.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테스트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인텔 3%가 넘는 하락세 보여줬고요. 정말 강한 부침을 올 한 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9, $20도 이탈한 채 인텔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달러트리 살펴볼게요. 저가 상품 체인점인데요. 달러트리가 22% 급락이 나왔습니다. EPS와 매출이 모두 다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발목이 잡혔습니다. 트레이스트가 목표가를 $140에서 무려 $79까지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JP모건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등급을 낮췄고 목표 주가 또한
111달러에서 70달러로 낮췄습니다. CFRA도 간밤 목표가 하향 조정 109달러에서 74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요. 22% 정규장에서 급락 나왔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현재 녹록지 못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3달러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의 포인트는 과연 또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인은 줄고 해고는 늘었다. 자, 지금 고용 관련한 내용들이 하루하루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일단 밤사이에 전해졌던 데이터를 보면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고용 데이터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인데요. 7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그 시작을 끊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 구인 건수는 767만 3천 건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23만 7천 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로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귀한 셈인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예상치보다도 훨씬 낮았다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해고는 전월보다 증가하면서 해고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즉 기업들은 구인을 줄어드는 동시에 또 해고는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펼치고 있다는 건데 인디드 하이어램의 경제연구 책임자인 닉 번커는 노동시장은 더 이상 팬데믹 이전 농도로 냉각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다만 이 정도 데이터로 섣불리 노동시장 위축을 판단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트루이스트의 공동 퇴고 투자 책임자 키스 러너는 모두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까지는 그래도 주가가 버티는 패턴이 이어질 것이라고 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고용 데이터들도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지 또 시장의 심리가 지금 계속해서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한입뉴스 역시나 네 가지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한입뉴스는 2027년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인텔이 27년까지 파운드리 매출 성장을 좀 전망한다라고 내용을 밝혔는데요. 기업 협상이나 18A 공정에 집중하고 수익 창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투자자들은 인텔을 2027년까지 기다릴까요? 네, 인텔의 데이비드 진스너 CFO가 2027년에는 자사의 파운드리 사업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현재 12곳의 잠재 고객과 협상 중이며 2026년부터 일부 매출을 창출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20A 공정을 마케팅하지 않고 더 발전된 18A 공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과연 투자자들이 이때까지 인텔을 기다려줄지인 것 같은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집중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진 한입뉴스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달러 확보가 헤드라인인데요. 슈트캐버에서 샘 알트먼 축출 사태의 주역이죠.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로부터 10억 달러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안전한 AI 개발이 목표고 여기에서 시장의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금으로 관련한 시장에서 조금 부각이 나타나게 될지가 관건이 될 텐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 일리아 슈트캐퍼라는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오픈 AI의 전 수석 과학자이자 샘 알트먼 추출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슈트캐퍼가 공동으로 창립한 인공지능 연구소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가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하는데요.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트는 이름 그대로 안전한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오픈 AI의 기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 슈트캐퍼인 만큼 이들이 어떤 AI를 제시할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다음 헤드라인은 재밌습니다. AI와 또 유가와의 관계, 석유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분석해 본 내용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AI 영향으로 향후 이제 국제유가 기준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AI 효과로 인해서 셰일 석유의 생산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본격적인 채굴 작업에 AI 활용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요. 내용 들어볼까요? 네, 골드만삭스 그룹이 AI로 인해서 앞으로 석유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I가 셰일 석유 생산 비용을 30% 절감할 것이며 또 생산량 증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유가는 배럴당 $5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AI가 단순히 뒷받침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채굴 작업에 활용되는 추세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일 뉴스 보겠습니다. AI 기업들 나 떨고 있니가 헤드라인이네요. 무슨 소식일까요? 일론 머스크의 xAI가 AI 학습 시스템인 콜로서스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짧은 구축 기간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가 좀 논란이 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사실의 경우에는 GPU 클러스터 중에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네, 사실일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네. 것 같은데 관련된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xAI 팀이 불과 122일 만에 10만 장의 H100 GPU를 탑재한 AI 훈련 시스템이죠. 콜로서스를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현재 네트워킹 기술로는 10만 개나 되는 GPU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만약 머스크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GPU 클러스터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사실 여부 앞으로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사실이지 않을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종목 뉴스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 발표한 소비기업 중에 달러 제너럴에 이어서 달러 트리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형 유통기업인 달러트리가 회계연도 2024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좋지는 않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매출은 73억 7,88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73%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순이익은 1억 3,24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33% 이상 급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달러트리의 CFO는 조정주당 순이익은 0.67달러로 이전 전망 범위의 중간점보다 0.38달러 낮은 수치라며 이 중 일부는 달러트리의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구매 행동에 있어서 대한 거시적 압력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런 거시적 경기 악화가 소비자들의 지출을 줄이게 했다는 의미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체된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달러트리는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달러트리는 이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제공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다양한 소비 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트리의 CEO는 고객들이 멀티프라이스 확대와 같은 이니셔티브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멀티프라이스 시스템으로 전환한 1,600개의 달러트리 매장에서 이미 의미 있는 매출 상승이 관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직 전환해야 할 매장이 수천 개 남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초기 단계의 전략이기 때문에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달러트리에 대해서 현재도 좀 부진하지만 향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게 시장에서는 충격이었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좀 하향 조정을 했죠? 네, 이런 도전적인 환경 아래 놓인 달러트리는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네. 달러트리가 이전에 제시한 회계연도 2024년 전체 매출 가이던스는 310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가이던스를 306억 달러에서 309억 달러로 상당히 낮춘 것인데 조정 주당 순이익의 가이던스 역시 6.5에서 7달러 선이던 가이던스를 5.2에서 5.6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출 외형과 수익성 모두 당초의 기대보다 부진하게 나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트리는 거의 10년 전에
약 89억 달러에 인수한 패밀리달러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패밀리달러는 달러트리의 전체 매출 중 약 45%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핵심 중에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이 자산에 대한 M&A를 고민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달러트리의 입장에서 지금 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실적과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탓에 달러트리의 주가는 무섭게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지난밤 달러트리의 주가는 22% 이상 하락하면서 63.56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무려 50% 이상 급락하는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소비 관련 기업 달러트리의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뉴스는 UBS에서 우리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의 ASML의 목표가를 낮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ASML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죠. EUV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슈퍼을이라는 표현이 가장 또 적합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들도 언제나 이런 ASML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는데 4일 CNBC에 따르면 UBS의 애널리스트는 ASML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050유로에서 900유로로 내리는 모습 보였죠. 해당 애널리스트는 로직 및 메모리 칩 모두에서 리소 집약도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을 했고요. 여기서 이런 리소 집약도란 리소그래피 장비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용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즉 이 ASML의 고객들이 지불하는 비용의 비중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UBS 애널리스트는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기존 장비의 재사용 트렌드를 꼽았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기보다는 기존 EUV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런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는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가 있다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ASML은 사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겠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이제 첨단 반도체 산업을 제재하는 그 리스크도 좀 잔존하고 있잖아요. 네, 여전히 ASML에게는 중국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짚어드리면요.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을 제재하는 가운데 ASML은 여전히 이 둘 사이에 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9일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ASML의 중국 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ASML의 일부 중국 내 서비스와 또 예비 부품 제공 관련 라이선스가 올해 말 만료가 되는데요. 이 라이선스의 갱신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결정은 중국에서 사용되는 DUV 시스템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또 전했습니다. 다만 네덜란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덜란드의 딕 스포프 총리는 지난 30일 ASML에 대한 수출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며 ASML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 ASML은 네덜란드의 매우 중요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피해를 본다면 ASML의 글로벌 입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또 내다보기도 했고요. 네, ASML은 정말 또 주요한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칠 요인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UBS에서의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그 논거를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머니네버 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 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 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